이번 시간은 다음 주 국내 증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전망과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분은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리서치팀의 이상준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매주 뵈니까 매주 새로운 모습이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머리 색깔이 조금씩 더 희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지난 미국 증시의 흐름, 또 유럽 증시의 흐름,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고용 지표가 사실상 상당히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급락세로 마감이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시아 증시 쪽, 특히 또 국내 증시 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금요일 날 마감을 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스러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고용 지표에 대한 해석 부분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지표, 실업률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 전망보다는. 지금 9.5%인데 5월 실업률이 9.4%. 예. 0.1%포인트 상승한 거에 그쳤고. 예. 그리고 그 컨센서스가 약 9.6%였거든요. 예, 예.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취업자 수가 문제죠. 그렇죠.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선으로 나타내는 그래프가 실업률인데요. 예. 뭐 쫙 오르다가 일단 좀 꺾였죠. 그러니까요. 상승세가. 근데 이제 그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이제 막대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이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확 늘어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컨센서스가 예. 취업자 수 이 감소폭이 확 줄어들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 예. 이 부분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미국이 이제 2007년도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예. 2007년 연초부터 서프라임 문제가 계속 터졌어요. 예, 예. 그러면서 7월 달에 BNP 파리바가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래도 금리를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요. FRB에서요. 10월 달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원인이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예. 그게 사실은 그 FRB 연준에서 금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인플레하고 이제 그 고용 지표인데 예. 그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 고용 지표가 고용 시장이 나빠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미국은 소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인데 예. 소비 자체도 앞으로 시차를 두고 또 나빠질 가능성이 많다. 뭐 그렇겠죠.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예.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다른 차트를 하나 좀 살펴보겠는데요. 예. 뭐 전에도 한번 갖고 나왔었는데 주간 실업급여 신청 건수, 뭐 예. 신규 건수하고 이제 그 기존 건수 두 개를 나타내는데 예. 두 개 다 정점은 지난 모습이죠. 그러네요. 이게 사실은 그 다른 지표들은 월간 단위로 발표되지만 이 두 지표는 주간 단위로 발표가 단위로, 되고 예. 그래서 더 리얼타임에 가깝다 이런 말씀도 전에 드린 적이 있고요. 예. 이런 부분을 보면은 뭐 고용 지표가 뭐 갑자기 급격하게 개선되기도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확 나빠진다. 뭐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살짝 정리를 한다면요. 일단 고용 지표에 관련해서 시장 예상치를 좀 넘어서는 지표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비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예상치보다 10만 자리 정도가 더 감소가 되면서, 예,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놓고 볼 때는, 이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만만해지고 있다. 고점, 정점은 지났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업률 기준에 있어서도, 아까 이제 보여주신 그 차트 내용처럼 좀 고점에서부터 가파르게 상승한 부분부터 해서는 이어졌고, 시장 전망치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안 좋은 것은 아니었다. 예. 그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예, 고용 지표가 안 좋아서 급락이라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여주신 걸 놓고 봤을 때는 또 그것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왜 빠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뭐 울고 싶은데 뺨 맞은 얘기죠. 뭐 그러니까 예전에 월드뱅크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을 때도 예. 그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또 시장이 예. 급락했고 똑같은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그 급락을 일으킨 요인이 몇 가지 정도 더 있다고 보는데요. 예. 우선 이제 첫 번째는 그 6월 말에 예. 분치를 했어요. 미국 증시도. 그러니까 예, 예. 윈도 드레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도 꼽을 수가 있겠고 예. 또 다음 주부터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예. 기업 실적에 대한 부담도 저희 노출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죠. 그 연휴인데요. 예, 예. 연휴를 앞두고 주식을 그 보유하지 않고 매도하고 넘어가려는 심리 이 예. 세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고요. 다른 차트를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뭐 그 차트가 복잡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좀 그려봤는데요. 예. 다우 지수하고 이제 이동평균선을 그려봤는데 예. 최근 들어서 21선이 계속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렇네요. 요번에도 21선 저항 확인하면서 예. 미끄러진 기술적으로는 이런 모습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 61선이 깨졌다는 거,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예. 차트 관련해서 이제 다른 차트 하나 다시 좀 살펴볼 텐데요. 예. 일봉을 한번 제가 그려봤는데요. 예. 사실 일봉 딱 놓고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위에 머리를 딱 그려놨는데 헤드앤숄더 모양이죠. 딱 그 예, 모습이에요. 거래도 줄어들고 거의 예. 유사한 패턴인데 문제는 지금 이 헤드앤숄더라고 보기에는 목선하고 머리하고 길이가 너무 짧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빠진다 그래도 급락하는 패턴은 아닐 거란 그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거보다는 제가 이제 그 평행선을 두 개를 그어놨는데 이 부분이 그 박스권입니다. 예, 예. 8,300에서 대략 이제 8,50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박스권 안에서 시장은 좀 움직이지 않겠느냐. 예. 물론 이제 다른 요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은 뭐 예상 외의 쇼크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박스권을 이탈할 것이고 그러면은 추세상으로 굉장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예. 근데 그 최근에 글로벌 증시의 강세, 특히 아시아권 증시의 강세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은 그럴 개연성은 아직은 낮지 않느냐. 그래서 당분간은 뉴욕 증시 그 다우지수는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시장에서 놓고 봤을 때 고용 지표에 대한 부담 요인 때문에 시장이 급락했다. 근데 이제 또 새로운 또 해석을 주셨고 그것에 대한 근거치를 또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어찌됐건 주식 매매를 하실 때 윗방향을 보셔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 자체가 다소 버겁더라도 일단은 급락이 나타날 그런 장세 같지는 않다. 이러한 그 해석으로 받아들여 보겠고요. 그리고 또 질문을 여러 가지를 또 드려봐야 되겠죠. 일단 그 맨 마지막 부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선진 시장의 지수와 아시아권에 놓여져 있는 시장들의 지수는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거기에 이제 또 선봉으로 나서고 있는 쪽이 중국 쪽인데 과연 이 흐름들이 이제 또 해석하기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또 명확하게 명철하게 좀 시원하게 해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증시 요새 대단하죠. 3,000포인트 그러니까요. 넘었고요. 예. 정말 굉장히 뭐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뭐 단연 뭐 중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예. 중국 증시 뭐 좋아지는 원인은 뭐 답은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 지금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예, 예. 물론 이제 최근에 수출은 그 여전히 부진한 게 사실인데 내수 지표가 굉장히 그 좋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수 진작책을 계속 많이 내놨었죠. 예. 거기다 이제 고정자산 투자도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그 4조 위안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그렇죠. 그 효과가 지금 가시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도 이제 국가통계국의 한 관계자는 예. 2분기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8%일 것이다. 그러니까요. 8%면 올해 연간 목표치거든요. 예, 예.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그러니까 중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문제점은 없을까? 문제점 있습니다. 우선 그 중국의 이제 유동성 완화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아주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죠. 예. 그래서 M2 증가율이 계속 지금 과도하게 높아져 있고 예, 예. 거기다 이제 그 신규 대출이 올해 연간 목표치를 벌써 5월에 초과를 했어요. 예, 예. 이렇게 되면은 뭐 유동성 환수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네. 유동성 그 완화 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 네.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생각해야 할 부분이 공급 물량. 7월부터 네. 이제 공급 물량이 다시 늘어난다. 네, 이 부분도 예. 일정 부분은 좀 그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이제 저항선이 발생을 할지 월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해종합지수는. 사실 3,000포인트라는 지수는 그다지 이렇게 뭐 3,000이랑 딱 떨어지는 그 지수라는 것 외에 기술적으로 큰 의미는 없고요. 예. 의미 있는 지수가 대략 한 3,400포인트 정도입니다. 그 6,000포인트 이상까지 상승했다가 네. 쫙 그 하락 급락을 했었는데요. 그 되돌림 폭의 38.2%를 되돌린다 그러면은 대략 이제 그 3,400포인트 정도가 나오고요. 네. 그 지수가 또 이제 그 장대음봉 딱 걸려 있죠. 네, 상단 그러네요. 장대음봉 예. 상단이랑 딱 걸려 있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저항선으로 적용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그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중국 증시가 조정 국면에 진입한다 그래도 그렇게 이제 그 과하게 급격하게 그 급락세를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그 거래 분포를 한번 좀 또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11월 4일부터 네. 지금 현재까지 지수대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바닥 찍고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예, 예. 어느 지수대에서 거래가 많이 됐는지 이렇게 보시면은 2,000포인트 중반대에서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됐죠.
선박임이 그러네요. 많이 이루어졌던 얘기거든요. 예. 그만큼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좀 그 안정적이기 때문에 예. 최소한 뭐 조정 국면 진입하더라도 좀 하방 경직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중국 증시에 대해서 역시 뭐 짧게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일단 중국 증시 사실상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경기 부양책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계속 추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에 대한 회수는 아니더라도 과잉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물량 부담이 있기 때문에 윗방향으로도 다소 제한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급락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 기준에서도 중국만큼까지는 사실은 아니다 할지라도 뭐 우리나라도 경제 지표 자체가 상당히 개선돼서 오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국내 증시도 중국처럼 이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 지표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5월 산업활동 동향, 산업 생산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마이너스지만 전월에 비해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내수도 좋습니다. 좋다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투자는 좀 부진하고요. 예. 가장 좋아진 게 이제 경기 선행지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경기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가 2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을 했어요. 거기다 이제 전월비 전월 차는 5달 연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 이제 경기 선행지수가 좋아진 원인은 코스피가 올라갔다는 점이 예. 하나의 요인이고 그다음에 재고 순환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자본재 수입액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쪽에서 이제 재고 순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려워 보이는 차트인데요. 근데 역시기 곡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X축이 출하 증가율이고 Y축이 재고 증가율인데요. 기준선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면은 경기가 둔화된다. 오른쪽으로 넘어오면은 회복된다. 근데 예. 지금 보면 오른쪽으로 넘어왔거든요. 딱 넘어왔네요. 근데 예. 이게 출하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예. 재고가 더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재고 조정 국면인데 예. 경기가 제대로 살아나려면은 재고가 줄고 나서 생산이 또 늘리고 또 출하가 늘고 그 다음번에 나올 수 있는 게 재고가 다시 늘어나야 되는데요. 예. 지금 현재 이거를 기대할 수 있는 국면이냐? 요거는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수요가 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지표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여전히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국내 증시에 있어서 경제 지표 부분은 조금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이 어찌됐건 전망과 전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질문을 드릴 텐데 사실상 국내 기관들의 매수세, 매수 여력 부분까지 시장에서는 또 요즘에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망과 전략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기관들에서 보니까 주식을 사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주식 사는 이유가 크게 3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예. 지금 차트 하나 보시겠습니다. 예. 자, 6월 중에 전체적으로는 한 700억 원 정도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이탈이 됐는데요. 예. 저 빨간 선으로 표시됐죠. 이제 증가한 예. 부분. 6월 중순부터 12일 연속 7월 1일까지 2,400억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네요. 금액 자체는 크진 않지만 예, 상징적으로 예. 좀 의미하는 바가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대형주가 장세를 주도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수, 요새 이제 베이시스가 개선이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기관 매수세가 그 성격도 강하고. 예. 세 번째는 이제 6월 말까지 정리 매물을 내놨는데, 예. 7월부터는 이제 새로운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하반기 종목들을 기준에서요. 보더라도요. 야. 그런 3가지 요인으로 국내 기관들이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국내 기관들이 주식을 매수한다는 거. 참 팔지만 않아도 감사한 건데 지금 그렇죠.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장세에 굉장한 버팀목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그렇다고는 치더라도 아직은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상황이 아닙니다. 예. 지금 박스권 상단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매매를 하신 분들은 그걸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 제가 이제 느린 거리로 접근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여전히 저는 같은 시각이고요. 예. 또 지금 시세가 대형주 위주로 막 움직이다 보니까 예. 정말 내 종목은 안 오르는 개별 종목도 그렇죠. 수익률 잘 안 납니다. 예. 그럼 시장 지수는 올라가는 것 같아도 정작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수익이 별로 안 나는. 그러니까 예. 이런 상황일수록 이제 수익률에 대한 욕심은 좀 배제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시장을 여유 있게 본격적으로 매수하는 거는 박스권 돌파를 확인하고 예. 이렇게 매매 임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항상 시원한 전망과 전략을 주시는데요. 이번 주에도 지난주랑은 같이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인해보자. 아랫방향으로도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윗방향으로 너무 또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가기에는 확인할 것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다음 주에도 이런 전략과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성과를 얻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은 골든브리지 투자증권 이상준 센터장님이셨습니다.